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어서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SK텔레콤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 63,0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이제 SKT가 투자한 미국의 엔트로픽 IPO 효과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4에서 5%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네요. SK텔레콤 이슈 어떻게 해석해봐야 할까요? 네, 통신주가 이틀 새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의 특징을 잘 말해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거의 14% 가까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전력도 거의 20%대 오르는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모멘텀만 맞다 그러면 대형주도 급등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3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이고요. 기관은 6일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통신주 특히 SK텔레콤에 대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좀 이슈가 있었죠. 작년 어떤 하반기 때였었는데 4월 달부터 이어졌던 그 하반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기업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도 좀 타격을 많이 입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추가로 또 유심을 무료 교체를 한다라는 또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쪽에서 비용이 반영되게 되고 그러면 네. 그에 따른 실적이 부진하게 되는 현상들이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 기대감이 많이 낮았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많이 하락했었죠. 그런 쪽에서 일단 번호 이동을 보게 되면은 작년 4월 달부터 7월 달 가장 또 이 이벤트로 인해서 시장에서 얘기가 많았을 때 번호 이동이 약 한 72만 명이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 쪽인데 오히려 그 이후에 한 8월 달 이후부터는 KT도 또 똑같은 비슷한 이슈가 발생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시 26만 명이 증가하는 모습들로 총 따지고 보게 되면 누계로 봤을 때는 감소세가 맞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복한다라고 관점 쪽에서 일단 이동자 수는 다시 돌아온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는 모습들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도 발생할 수 있는 또 어떤 부진한 실적들은 일단 4분기까지는 적어도 연결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실적의 기대감은 전혀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좀 강화되는 모습들이 첫 번째로는 이 국가대표 인공지능, 소버린 AI 관련된 쪽에서 그 선발전에서 2단계 진출했다라는 쪽에서 SK텔레콤이 AI 쪽과 그렇게 크게 연결되는 모습들이 부각되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강하게 부각됐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그래도 AI 쪽의 진심인 통신사라고 또 해석을 하는 그런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가운데 또 엔트로픽이죠. 미국의 AI 회사에 대해서 어떤 투자했던 내용들이 오히려 좀 부각을 받는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2023년 8월 달에 1억 달러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지분은 2% 안팎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이를 추가적인 어떤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다 보니까 약간 지분 가치는 조금 더 희석돼서 2024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한 0.7% 지분을 갖고 있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기업 가치가 지금 현재 최대 3,500억 달러까지 얘기가 되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지분 가치는 적어도 한 2조 6천억 이상 3조 6천억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는 쪽들이 평가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투자를 잘했다는 관점 쪽에서 지난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투자와 관련된 건들과 비슷하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이에 따라서 주가도 강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정도 규모가 시총으로 그 SK텔레콤의 시총 규모로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시총의 한 20% 이상, 그리고 한 28% 가까이 된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얼마큼 잘 상장하느냐에 따라서 SK텔레콤의 지분 가치도 바뀐다라는 쪽들이 오히려 부각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저평가다라는 관점들이 부각이 되는데 지분 가치 빼고 실적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통신사 입장으로 보게 되면 비싸지 않은 상황들이 12개월 선행 PR로 보게 되면 10배입니다. 그리고 또 PBR 기준으로는 1배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까지 같이 연결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통신사 입장으로 봤을 때 그래도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들이 다 이어지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주가가 일단 단기적인 저항대 약 한 6만 3, 4천 원대 부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또 어떤 이격 부담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안착하고 탄력을 받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서 변화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텔레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하락을 딛고 반등하는 흐름을 그려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가격 저항선에서 어떤 모습을 방향성을 보일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볼까요? 네, 삼성물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하는 종목으로 삼성물산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4%대 오름세 확인되고 있는데 삼성물산은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삼성물산도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은 기대감이 조금 더 채워지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6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쪽과 함께 그리고 또 기관도 하루 만에 순매수가 전환됐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아마 외국인 주도하에 매수세가 좀 꾸준히 들어오면서 주가가 추세로 맞춰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쪽에 나오고 있는 어떤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쪽에서 실질적인 지주사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계열사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주가의 가장 큰 동력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를 약 한 5% 지분 갖고 있는 상황들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 한 43%, 그리고 또 삼성생명이 약 19%, 추가로 SDS가 한 17% 갖고 있다 보니까 이를 다 확인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시가로 어느 정도 계산을 하게 되면 약 한 55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시총의 한 2배 이상까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정도 규모라고 하게 되면 삼성물산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쪽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올해 건설 부분 관련된 쪽에서 이익 회복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주택은 공급이 제대로 되지가 않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 규제나 아니면 과거의 PF 사태 이후에 나오는 활력소가 좀 전혀 없다 보니까 거기서 정체가 됐던 모습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줄고 그런 쪽에서 부동산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는 과정들이 이어지게 되면 정부의 정책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1월 말까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커지는 시점이 됐을 때 건설사들은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지을 수 있는 아파트나 부동산이 더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매출의 확대 기회가 높다는 쪽들이 시장에 반영되는 것 같고요. 내일도 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신년사를 통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대책들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건설주도 반응을 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추가적인 변화들이 또 어떤 시장에선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장에서 또 강한 SMR, 또 원자력 관련된 모멘텀들이 삼성물산도 강하게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타겟이 유럽 시장을 많이 타겟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를 통해서 뉴스케일 파워와 플로어와 함께 MOU를 체결했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스페인이나 또 유럽 쪽에서 몇몇 국가들과 함께 SMR을 확대하겠다는 쪽으로 확장된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파트너십이 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삼성물산의 가장 큰 기술은 기존의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갖고 있었던 SC 강판 콘크리트 모듈화 기술에 대해서도 SMR 쪽에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다는 쪽에서 실증이 완료가 됐고요. 게다가 또 SMR은 당연히 공기가 단축되고 게다가 비용도 절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해외 쪽에 특히 유럽 쪽에서도 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 또 원자력에 대한 모멘텀을 또 키워나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얘기 드렸던 대부분의 내용들이 기업 가치에 대한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분위기는 삼성물산의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좋은 게 아니냐라는 쪽들인데 일단 단계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쪽에서 추가로 30만 원대 안착해서 탄력을 더 받아가기에는 아마 추가적인 변화, 특히 수급적인 보강들이 더 외국인들 쪽에서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면서 역시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는 관점 쪽에서 흐름을 바라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물산 여러 가지 모멘텀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 튀고 있는 특징주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공략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공략주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지금 종목은 i3 시스템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는 주가도 일단 눌림목을 받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인데 일단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또 부각될 수밖에 없고 그중에 가장 큰 핵심은 유럽 특히 나토와 갈등을 엮고 있는
이제 그린란드에 대해서 어떤 식의 얘기를 하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와 관련된 방산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겠다는 쪽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 쪽에서 i3 시스템은 적외선 영상 센서라든가 그리고 또 엑스레이 영상 센서에 주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보지 못하는 비가시성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상과 관련된 쪽들을 처리하고 센서 쪽에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방산 부분에 대한 부각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적외선 센서가 들어가는 게 현궁이라든가 신궁 같은 유도무기 쪽에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K1, K2 같은 어떤 전차의 조준경으로 탑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봐야겠죠. 일단 추가적으로 미군의 적외선 고글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금 더 성과가 나기 시작하게 되면 매출에 바로 잡힐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비냉각형 센서 쪽과 관련된 쪽들은 방산용 드론 쪽에서 수요가 증가되면서 관련된 수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주 관련된 쪽에서 우주항공 쪽에서도 위성 탑재 관련된 적외선 센서가 국책 과제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부분도 위성 관련 우주항공 관련주 쪽으로도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게다가 또 자율주행 쪽도 있습니다. 특히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인지 능력을 향상하는 강화하는 옵션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로 실적 모멘텀이 높다는 쪽들도 이래저래 다 같이 지금 시장에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은 충분히 있다는 관점들이 눈길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쓸 요인들이 많다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KPX 투자를 좀 강화하는 편입니다. 작년에 180억 정도를 투자해서 둔곡 신공장을 좀 증설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성능 비냉각형 센서에 대해서 좀 더 증설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쪽들이 기존의 방산 쪽이나 군수 쪽에 들어갔던 부분들을 올해 민간이나 무인 관련된 분야 쪽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쪽들, 특히 CCTV 쪽에서도 비냉각형 쪽에 적외선 센서가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좀 더 감지하고 AI가 탑재된 CCTV가 좀 더 활성화됐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매출 기조가 좀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올해 매출액을 보게 되면 한 1,600억대, 약 한 25% 정도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은 230억대, 35% 정도 늘어나면서 아직 증설 효과까지 가세돼서 수주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까지 반영된다라고 했을 때는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추가적인 탄력들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는 쪽이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레벨업 하다가 10만 원대 들어가려고 해서 약간 주춤했던 모습들이 다시 한번 턴을 하면서 그 어떤 직전 고점대를 안착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탄력들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주봉상에서 지난 고점대 부근인 약 한 11만 원대 부근까지는 들어갈 수 있겠다는 관점들과 함께 손절가는 7만 3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3 시스템 만나봤습니다. 방산, 우주,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요즘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실적 성장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1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할게요. 오늘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